12. 램지 씨는 거의 다 읽어가고 있었다. 한 손이 책장 위를 맴돌며 다 읽으면 곧장 넘길 기세로 기다리고 있었다. 모자도 쓰지 않아서 거의 머리카락이 휘날리면서 바람 앞에 이상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노출되었다. 그는 매우 늙어 보였다. 때로는 등대를 배경으로 하고 때로는 만 밖으로 널리 펼쳐진 바다의 출렁이며 파도치는 황야를 배경으로 한 아버지의 머리가 제임스는 마치 모래사장에 가로놓인 오래된 바윗돌 같다고 생각했다. 마치 그들 두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언제나 자리 잡고 있는 그 고독을 몸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그 고독이야말로 만물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다. 램지 씨는 어서 빨리 끝내려는 듯 매우 서둘러 읽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벌써 등대가 아주 가까워졌다. 바로 앞에 우뚝 솟아서 흰색과 검정색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면서 산산이 부서지는 유리처럼 하얀 물보라를 만들고 있었다. 바위의 선과 주름들이 보였다. 창문도 선명하게 보였다. 장 하나에 하얀 페인트 자국이 꾹 찍혀 있었다. 바위 위에 이끼도 한 무더기 보였다. 등대에서 한 남자가 나왔다. 그들에게 망경을 들이대더니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오랜 세월 동안 저 먼 만 끝에서 바라보던 등대가 이렇게 생겼구나. 제임스는 생각했다. 헐벗은 바위 위에 의젓하게 서 있는 탑을 보니 흡족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특성에 대한 어렴풋하던 감정을 선명하게 끌어냈다. 노 부인들은 잔디밭에서 의자를 이리저리 끌고 있겠지. 제임스는 집 정원을 떠올리면서 생각했다. 가령 베규스 부인, 그 할머니는 언제나 정말 훌륭해요. 아주 아름다워요. 모두의 자랑이에요. 즐겁게 살아야죠. 하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저런 것이구나 하고 바다 위에 섬 등대를 바라보며 제임스는 생각했다. 다리를 단단히 꼬고 앉아서 맹렬한 기세로 책을 읽는 아버지를 보았다. 두 사람은 모두 우리는 질풍에 쫓기고 있으며 분명히 가라앉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제임스는 반쯤 소리를 내어 아버지의 말을 따라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1세기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은 기분이에요. 캠은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지겨웠다. 검은 코르크 조각들이 둥둥 떠내려왔다. 배의 바닥에 있던 물고기는 죽어 있었다. 아버지는 아직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리고 제임스가 그를 보았고 캠도 그를 보았다. 남매는 죽을 때까지 횡포에 맞서 싸우기로 맹세했다. 하지만 램지 씨는 두 사람의 생각 따윈 조금도 개의치 않고 계속 읽었다. 아버지는 저런 식으로 피한다고 캠은 생각했다. 그래, 작고 얼룩진 책에 훤칠한 이마와 콧날을 단단히 박은 채로 꼼짝도 않으면서 그는 벗어난 거야. 두 손을 뻗어 아버지를 붙잡으려고 하면 새처럼 날개를 펼치고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날아가서 저 멀리 쓸쓸한 그루터기 위에 내려앉으셔. 캠은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았다. 섬은 아주 작아져서 더 이상 나뭇잎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커다란 파도라도 치면 바위 꼭대기처럼 보이면서 금방 잠겨버릴 것 같았다. 그러나 저 연약함 속에 그 오솔길이 있고 테라스가 있고 침실이 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있다. 마치 잠이 들기 전에 사물이 단순해지고 수많은 세세한 것들 가운데 오직 하나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캠이 졸음에 겨워 섬을 보고 있는 사이에 모든 오솔길과 테라스와 침실 등은 흐릿해져서 모습을 감추었다. 나중에는 캠의 마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푸르스름한 향로 하나만이 남았다. 그것은 계곡에 있고 새가 있고 꽃이 있고 신앙이 있는 공중 정원이었다. 캠은 잠에 빠졌다. 자, 오너라. 갑자기 책을 덮고 램지 씨가 말했다. 오라니, 어디로? 멋진 모험이라도 떠나자는 거야? 캠은 벌떡 일어났다. 상륙하는 거야? 어디로 올라가는데?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 매우 긴 침묵 뒤이었으므로 그들은 그 말에 깜짝 놀란 것이었다. 하지만 별것 아니었다. 배가 고프구나. 점심시간이야. 그리고 보려무나 저길 봐. 저기가 등대야. 그가 덧붙였다. 이제 거의 다 온 셈이야. 아주 잘하셨어요. 메칼리스트가 제임스를 칭찬했다.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아주 야무지게 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절대 칭찬해 주시지 않아. 제임스의 표정은 싸늘했다. 램지 씨는 꾸러미를 풀어 모두에게 샌드위치를 돌렸다. 어부들과 함께 빵과 치즈를 나눠 먹으면서 매우 즐거워했다. 시골에서 살며 노인들과 담배를 씹고 침도 뱉으면서 항구를 어슬렁거리고 싶으신 거야.
제임스는 노란 치즈를 주머니 칼로 얇게 썰고 있는 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그래, 이거야. 바로 이런 기분이야. 캠은 삶은 달걀 껍데기를 벗기면서 느꼈다. 언젠가 서재에서 노 신사들이 타임스 신문을 읽고 있을 때와 같은 느낌이었다. 이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면 돼.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물에 빠져 죽는 일은 없어. 아버지가 옆에서 잘 지켜봐 주실 테니까. 그녀는 생각했다. 그러는 사이에도 배는 바위 옆을 재빨리 지나쳤으므로 기분이 매우 짜릿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햇볕 아래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높은 파도 때문에 난파당하여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항해하는 중이었다. 물은 모자라지 않을까? 식량은? 그녀는 꾸며낸 이야기에 즐거워하면서도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우리는 곧 이 세상과 작별하겠지만 아이들은 앞으로 온갖 신기한 일과 마주하겠지요. 램지 씨가 맥칼리스트 노인에게 말했다. 맥칼리스트는 지난 3월에 75세가 되었다고 했다. 램지 씨는 71세였다. 맥칼리스트는 의사를 찾아간 적이 없고 이도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고 했다. 아이들도 이런 식으로만 살아주면 고맙죠. 캠은 아버지도 분명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가 샌드위치를 바다로 던져버리려고 하자 그가 못하게 막았다. 마치 어부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고려하는 것 같았다. 먹고 싶지 않으면 다시 쌓아두어라. 음식을 낭비하면 못 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후원이 꿰고 있는 듯한 아주 든든한 말투였다. 그녀는 얼른 그것을 도로 집어넣었다. 그러자 그는 자기 꾸루미에서 생강 과자를 꺼내어 그녀에게 주었다. 마치 스페인 신사가 창가에 기대어 있는 숙녀에게 꽃을 바치는 것처럼 그만큼 정중한 태도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소박하게 매우 낡고 초라한 모습으로 빵과 치즈를 먹고 있었다. 게다가 선두에 서서 대원정을 나서려고 하고 있었다. 그녀가 보기에는 모두 익사할지도 모르는데. 저기가 배가 가라앉은 곳이에요. 맥칼리스트의 아들이 느닷없이 말했다. 3명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물에 빠졌지요. 노인은 말했다. 돛대에 매달려 있는 이 눈으로 보아서 그 현장을 바라보고 램지 씨가 큰 소리로 그러나 나는 더욱 거친 바다 아래에 있노라 하고 말할까봐 제임스와 캠은 무서웠다. 그리고 그랬다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을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내면에서 불타는 감정이 또다시 폭발하는 것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저 아 하고 한마디만 했는데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드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어째서 난파당한 일로 법석을 떠는 걸까? 폭풍으로 사람이 빠져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바다 밑도 관로 속에 그는 샌드위치 부스러기를 들어 바다에 흩뿌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바다 밑도 결국 물이다. 그러고는 파이프 담배에 불을 붙이고 시계를 꺼내 주의 깊게 들여다보았다. 아마 무슨 수학 계산이라도 하는 모양이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함성을 울리듯이 말했다. 수고했다. 제임스가 타고난 뱃사공처럼 키를 아주 잘 잡았던 것이다. 그것 봐. 캠은 속으로 제임스에게 말을 걸었다. 드디어 칭찬받았어. 그녀는 그것이 제임스가 계속 바라왔던 것이고 마침내 그것을 손에 넣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녀와 아버지는 물론 다른 그 누구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키를 잡고 반듯하게 앉아 부르퉁하게 약간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너무 기뻐서 자신의 기쁨을 눈꽃만큼도 남과 나누기 싫은 것이었다. 아버지가 제임스를 칭찬했다. 다른 사람 눈에는 그가 아버지의 칭찬에 전혀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겠지만 캠은 제임스가 드디어 칭찬받았다고 생각했다. 배는 바람을 맞으며 갈지자로 나아갔다. 넘실대는 긴 파도를 타고 빠르고 경쾌하게 달렸다. 하나의 파도에서 또 다른 파도로 쾌활한 엇박자를 타고 암초를 통과했다. 왼쪽에 수심이 점점 낮아지면서 녹색을 띠기 시작한 물속에서 한 줄로 길게 늘어선 바위가 갈색으로 비쳐 보였다. 불쑥 치솟은 바위 위로 파도가 끊임없이 부서지면서 작은 물기둥을 뿜어 올리고는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물이 바위를 때리는 소리, 후드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쏴쏴 썩썩 하는 웅성거림이 표현하는 파도들이 바위 위로 굴러 철썩였다. 파도는 이처럼 뛰어 올라가 뒹굴며 영원히 뛰어노는 자유분방한 들짐승 같았다. 이제 등대 위에서 남자 2명이 보였다.
그들을 지켜보며 맞이할 채비를 하고 있었다. 램지 씨는 겉옷 단추를 채우고 바지를 걷어 올렸다. 낸시가 준비해준 엉성하게 포장된 커다란 갈색 종이 꾸러미를 무릎에 올리고 있었다. 상륙 준비를 끝내자 그는 섬을 돌아보았다. 그는 원시이므로 금색 접시 위에 거꾸로 세운 나무잎이 작게 줄어든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무엇을 보고 계실까? 캠은 궁금했다. 그녀의 눈에는 그저 흐릿한 덩어리였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저렇게 간절하고 조용하게 무엇을 바라시는 걸까? 남매는 아버지를 보고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가 모자도 쓰지 않고 무릎에 종이 꾸러미를 올린 채 저 여리고 푸른 형상, 저절로 불에 타 무언가의 연기처럼 보이는 저 푸른 형상을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무엇을 원하세요? 아이들은 그렇게 묻고 싶었다. 둘 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다 드리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마다 혼자서 죽는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이제야 도착했다. 겨우 발견했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모자를 썼다. 저 꾸러미를 다 가져오느라 그는 낸시가 등대에 가져가려고 준비해준 온갖 꾸러미들을 턱으로 가리켰다. 등대지기에 줄 선물이라고 했다. 그는 일어서서 뱃머리에 섰다. 똑바로 허리를 폈다. 제임스는 생각했다. 정말이지 신은 없다고 말하는 것 같군. 캠은 마치 허공으로 뛰어드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그가 아직 젊은이처럼 가뿐하게 꾸러미를 들고 바위로 뛰어오르자 그 뒤를 따르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13. 이 소설의 마지막 글입니다. 그가 등대에 도착했을 거예요. 소리내어 말한 릴리 브리스코는 갑자기 엄습해오는 피로를 느꼈다. 등대는 푸른 안개 속으로 녹아들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 등대를 바라보고 거기에 상륙한 그를 생각하는 두 가지 노력은 같은 하나의 노력으로 여겨졌고 그로 인해 릴리의 몸과 마음은 극도로 긴장했다. 하지만 정말 안심했다. 오늘 아침 그분에게 드리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든 마침내 그것을 드린 기분이었다. 상륙했어요. 릴리는 소리내어 말했다. 이제 끝났어요. 그때 늙은 카마이클 씨가 갑자기 일어나 큰 파도가 몰아치듯 숨을 약간 씩씩거리며 릴리 옆에 섰다. 늙은 이교도의 신 같았다. 머리는 덥수룩했고 잡초가 엉켜 있었으며 손에는 삼지창을, 괄호 속에 그것은 프랑스 소설이었지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손에는 삼지창을 들고 있었다. 그가 잔디밭 끄트머리에 릴리 옆에 서서 거대한 몸집을 출렁거리며 손을 눈 위로 들어 올리며 말했다. 다들 상륙했겠군요. 릴리는 자기가 옳았다고 느꼈다. 두 사람은 말을 나눌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릴리가 아무것도 묻지 않아도 그는 대답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인류의 모든 약점과 순환을 감싸며 거기에 서 있었다. 인류의 마지막 운명을 연민을 품고 관대한 눈으로 살피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지금 이 등대 여행에 화환을 씌웠다고 릴리는 그의 손이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생각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제비꽃과 수선화로 만든 화환을 떨어뜨려 그 화환의 꽃송이들이 천천히 하늘을 날아서 마침내 지상에 내려앉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갑자기 저쪽에서 무언가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릴리는 캔버스를 돌아보았다. 저기 있어. 내 그림이. 녹색과 푸른색, 위로 옆으로 이리저리 가로질러 달리는 선. 맞아요. 저 그림은 무언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버려질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럼 어떤가요? 릴리는 자문하고 붓을 집어들었다. 계단을 바라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캔버스를 바라보았다. 흐릿했다. 갑자기 어떤 격렬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그녀는 그림 한가운데 선을 하나 그었다. 다 됐다. 완성했다. 릴리는 극심한 피로에 붓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안식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버지니아 울프의 대표작 중 하나인 등대를 모두 읽었습니다. 오늘 2020년
9월 8일인가요?